뒤에 혹시 녹화되는 건지 있는지 한번 봐줘. 자, 녹화되는지 체크. 보조 빨리 서둘러라. 계속 나오고 있어. 오케이. 아, 좋아. 아, 보조 잘했어. 지금 제가 차량을 K3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한 차량입니다. 왜 다시 가지고 왔냐 하면 그 당시에는 차량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을 가지고 저도 이 차량을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한 10,000km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 기아차의 준중형 세단 그리고 인기 차종인 K3의 10,000km 롱텀 리뷰를 한번 찍으려고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차량을 한 10,000km 정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보이는 거는 분명히 뭐 모든 것들은 다 똑같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장점은 저는 하이브리드와 디젤에 대한 연비가 굉장히 우수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솔린이라도 옛날에 비해서 연비는 잘 뽑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사실 이것도 8km 잘나봤자 9km 이렇게 나와요. 좀 뻥 뚫린 그나마 일반 국도에서 10km에서 10km 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량이 어디서 빛을 발하냐, 이 차량은 고속도로를 올려버리잖아요. 고속도로를 올려서 주행을 했을 때 이 연비가 저는 보통 잘나봤자 가솔린이기 때문에 14, 15km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한 20km는 못 미치지만 굉장히 연비가 잘 나와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나 국도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치면 고속도로만큼은 하이브리드 못지않게 연비를 뽑아내는 게 이 K3 준준형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사실 무난해요. 아반떼도 신형이 나왔잖아요. 아반떼 신형이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상갑대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장에 갔을 때 실내를 봤더니만 이거는 독일 3사도 독일에서 BM과 벤츠는 아닌 것 같은데 아우디에서 제가 Q3를 보면서 좀 실망을 했던 게 실내가 좀 투박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K3 라인도 아반떼 라인도 이 준중형 시장의 라인도 그렇게 디자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센터페시아 모양을 보면 약간 BMW, 요즘 나오는 BMW의 오마주라고 할까? 좀 이래 약간 묻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뭐 Z3라든지 아니면 마티즈를 탈 때는 휴대폰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생각보다 가끔 어리버리 까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T맵이라든지 뭐 딴 맵이 어리버리 안 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리버리도 안 까고 생각보다 내비게이션이 좋아요. 지금 저는 군위의 화본역이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화양연화라는 드라마 촬영지도 갈 겸 거기에 또 꽈배기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군위에는 볼거리가 많더라고.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군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군위에 일들이 좀 생겨가지고 올라오는 리뷰는 군위에 대한 군위로 가면서 리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화본역이랑 또 근처에 엄마 아빠 옛날 옛적인가 여기도 제가 한번 가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후에는 다양한 곳을 한번 방문을 해 보겠는데요. 여기는 대구에서 출발을 제가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804를 넘어서 생각보다 고속도로를 타지는 않지만은 대구에 근접한 드라이브 갔다가 이제 놀러 가기 좋은 계곡도 있어갖고 아마 여름에는 계곡도 한번 들리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길을 가면서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반절 주행이 잡아주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가 고속도로로 가지는 않는데 대구에서 저 같은 경우는 봉오동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신천대로를 끼고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드라이브 하기에는 한 40분 50분 요 정도는 무난하게 다녀올 수 있는 간단한 코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타지는 않지만은 이 도로가 제가 신천대로를 타고 구구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서 가고 있는데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도로가 막히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지금 연비는 한 10.2km 정도가 나와요. 10.2km 정도가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연비는 지금 사람이 2명 타고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좀 세게 틀고 있고 이런 조건에 비해서 아마 더 잘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보다 확실히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이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연비는 공도에서 타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이 차량이 풀옵션에서 한 단계 낮은 차량을 2000 초반에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일을 했던 돈을 좀 모았던 사회초년생들은 도전해볼 만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연비를 굳이 공도에서 많이 탈 거면 이 차량은 비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중고로 된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렇다고 연식이 많이 되지 않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도 보통 코나랑 니로 이런 거만 하는데 아이오닉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같은 거는 보니까 가격대가 그렇게 세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노려서 차라리 그렇게 타는 게 공도에서는 연비 좋게 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공도에서 연비만 가지고 따질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10,000km를 탔으면 생각보다 꽤 많이 운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또 매력적이지 않냐 이러면 이 차의 운전은 좀 심심합니다. 핸들도 저 기준에는 허벌허벌해요. 그냥 말랑말랑하다는 느낌보다 힘이 좀 빠진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이 핸들링이 그렇게 막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BM이라는 차량들을 타다 보니까 그런 특성에 익숙해져서 타는지 몰라도 이 차량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0% 이동수단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디자인도 예쁘다고 하지만은 이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만약 연비를 신경 쓰지 않고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 운전의 재미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K3 GT를 사면 됩니다. 제가 아반떼 스포츠도 타보고 굉장히 예쁘고 성능도 좋고 놀랐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GT가 더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성능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달리기를 좋아하고 연비를 신경 쓰지 않는 준중형의 차량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K3 GT를 찾지, 이런 노멀 모드는 사실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모드 스포츠 모드를 하면 물론 RPM을 더 쓰긴 더 씁니다. 더 쓰긴 더 쓰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단지 흉내만 낸 아마추어 느낌이 든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정말 프로다운 GT 모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예전에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외곽순환도로에서 지금 계속 연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10,000km 타고 도심에서 꽤 많이 타다 보니까 연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줄 때,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첫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보니까 연비를 좀 신경을 쓰더라고. 왜냐하면 쟤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남자애들은 연비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주유하고 연비 체크하고 20,000원 넣고 연비 체크하고 맨날 기름지에 게이지만 보는. 사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고급류까지 넣다 보니까 제 다른 차에 그런 게 무관한데, 뭔가 추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제동도 딱 적당하게 밀립니다. 절대 무슨 2,000만원 초반에 제가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딱 적당하게 나가죠. 적당하게 나가죠. 제 기준에는 뭐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동수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저는 이동수단으로 그냥 무난하게 타기 좋은 2,000만원 초반대의 차량. 아마 이 차량은 제가 차량을 이것저것 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옵션 뭐가 필요하나 이랬는데 차량을 여러 대 사고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이 좋아야 이게 중고시장에서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옛날에는 준중형에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열선만 있어도 진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을 만큼 기왕이면 옵션을 뽑을 때 1,000 후반을 뽑을 거면 2,000 초반을 뽑아서 옵션을 좀 그나마 좀 좋게, 뭐 핸들은 뭐 그나마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전방 시야는 이 차량이 차량 외관은 좀 요즘은 창문도 좀 줄어들고 있고, 추세가 예전 차는 창문이 컸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에는 YF 소나테부터 창문이 뭔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좀 더 낮고 예쁘게 보이기 위한 그런 디자인적 해결 방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창문이 많이 크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이 낮아 보이는데 시트를 딱 앉으면 생각보다 시트가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전방 시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요즘 제가 마티즈를 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마티즈가 생각보다 높고 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는 건 이게 훨씬 더 잘 나가겠죠. 군위군에 들어왔습니다. 10km 정도가 남았는데요. 화본역, 사실 군위는 제가 가족끼리 소고기 먹으러 갔었다가 산책한다고 제가 캠핑
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구나 해서 좀 사실 이미지가 좋았던 곳인데, 화mon역을 한번 영상 중간에 한번 담아서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위쪽에 군위가 위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윗사람도 내려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라이브 오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리뷰도 할게요. 제 영상은 보면 맨날 리뷰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서 뭔가 브이로그도 같이 한번 담아보고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Turning out to be a perfect day. I just wanna leave our normal lives behind us. So let's get lost out here. 장당 1,000원입니다. 이번에 퀄리티도 좋은데? Ourselves out here. We could disappear into 그리고 좀 기차길이 where this water's clear. Yeah. 보이면 여기 기차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철로는 폐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Rather just stay, make a new life with you. This must be fate, must be a sign. So lost here, lost forever. Love me. 여기 보시면 화본역입니다. 화본역. 여기 보이시죠? 화본역이고 저기는 카페입니다. 카페. 그리고 이쪽은 지나다니고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요쪽이 보시면 요쪽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곽에 보시면 바깥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커서 이 더운 날에도 오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니까 아 우리 갈락하는데 박물관 엄마 아빠 어릴 적에는 폐교를 가지고 박물관 만들었는데 지금은 레일 카페라고 안 보세요. 예정에는 없었는데 저기가 카페라고 합니다. 카페. So let's get 잘 감고 있나 더 잘려 있는 거 아니다. 대가리는 잘렸고 이런 거 아니지? 이렇게